밤마다 자꾸 깨는 이유? 의사가 말하는 진짜 원인에 대해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들어 밤에 자주 깨서 아침에 개운하지 않다고 호소하시는데 이건 단순히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수면의학 클리닉에서 가장 많이 진단되는 패턴과 숨겨진 생명, 뇌업 수준의 원인까지 임상 데이터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성인 70% 이상이 밤에 최소 1회 이상 깨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깨느냐입니다. 매일 밤 3회 이상 반복되거나 한 번 깨고 나서 30분 이상 뒤척이다. 다시 잠들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미 수면 유지 장애 단계로 분류합니다. 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대규모 메타 분석 연구에서 수면 유지 장애를 방치한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은 약 1.5배, 제2형 당뇨병은 1.6에서 2배, 우울 장애는 최대 3배,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또한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노폐물 배출, 면역 조절, 호르몬 균형 유지, 심혈관 안정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생물학적 회복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깨는가를 이해하려면 시간대를 봐야 합니다. 수면의학 전문의들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몇 시쯤 깨십니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침 후 1에서 2시간 사이, 예를 들어 12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10시쯤 처음 깨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것이 수면 무호흡증이나 상기도 저항 증후군입니다.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에 기도가 좁아지면서 10초 이상 호흡이 멈추거나 호흡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 결과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뇌는 이를 생명 위협으로 인식해 즉각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환자 본인은 단순히 갑자기 눈이 떠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지식 반응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서는 만성 불면으로 호소한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수면 다원 검사를 시행했더니 깨어난 보백 31회 중 478회, 즉 90% 이상이 무호흡이나 저호흡 직후 발생했습니다. 본인들은 스트레스나 예민함 때문이라 생각했지만 실제 원인은 호흡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는 패턴은 가장 흔합니다. 이 시간대는 생리적으로 코르티솔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구간입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경우 이 코르티솔 상승이 과도해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면서 뇌가 과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우울증 환자의 70에서 80%가 이른 새벽 각성을 경험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시간대는 렘 수면이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렘 수면에서는 전신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더욱 좁아지기 때문에 렘 수면 관련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새벽에만 코골이와 무호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괜찮다가 꼭 새벽만 되면 깨는 경우가 생깁니다. 2에서 3시간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깨는 경우는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를 의심합니다. 다리가 20에서 40초 간격으로 미세하게 차오르거나 움찔하는 운동이 반복되면 그때마다 뇌의 각성 반응이 일어납니다. 본인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지만 배우자가 밤새 다리를 차댄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분 저장량이 낮거나 도파민 전달 이상이 있을 때 흔하며 장기적으로는 낮 시간 집중력 저하와 혈압 상승과도 연관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 예를 들어 새벽 4시 30분에 알람처럼 눈이 떠진다면 일주기 리듬의 고정화와 수면 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수면 단계가 감소하고 얕은 수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부 자극 없이도 각성이 쉽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은은한 빛, 소음, 체온 변화가 더해지면 뇌는 그 시간을 깨어나는 시점으로 학습합니다. 의사가 절대 그냥 두지 말라고 말하는 숨은 위험 원인 중 첫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시간당 5회 이상, 10초 이상의 무호흡이 반복되면 진단 기준을 충족하며 중등도 이상에서는 심혈관 사건 위험이 2에서 4배까지 증가합니다. 반복적인 산소 저하는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활성화해 밤새 혈압을 올리고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원인 불명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을 동반합니다. 두 번째는 야간요입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 수면의 연속성이 깨지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낙상 위험까지 동반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과활성 방광, 신부전, 당뇨병성 신경병증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자체도 항이뇨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 야간 소변량을 늘립니다.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과 주기성 사지운동 장애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저리고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강해지며 잠들더라도 반복적 각성이 발생합니다. 네 번째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쿠싱 증후군 같은 내분비 질환입니다. 대사율이 과도하게 상승하면 심박수 증가, 식은땀, 불안, 체중 변화와 함께 수면 유지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는 만성 통증과 위식도 역류 질환입니다. 누운 자세에서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미세한 각성과 기침이 반복됩니다. 자가 체크를 해보면 진단 방향이 잡힙니다. 코골이와 무호흡을 지적받은 적이 있는지,
아침에 입이 마르는지, 낮에 졸음이 심한지, 다리 불편감이 있는지, 밤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새벽에 부정적 사고가 자동으로 떠오르는지, 복용 약물이 있는지, 카페인과 음주 습관은 어떤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뇌파, 안구 운동, 근전도, 호흡, 산소 포화도, 심전도까지 동시에 기록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검사 후 원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면 2에서 4주 내 수면 연속성이 눈에 띄게 회복됩니다. 개선 순서는 현실적으로 수면 위생 조정이 먼저입니다. 오후 늦은 카페인 제한, 저녁 음주 중단,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유지, 침실 환경 최적화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은 인지행동 치료 기반 불면 치료입니다.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제한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나와 졸릴 때 다시 들어가는 자극 통제가 핵심입니다. 원인 질환이 확인되면 그에 맞는 치료를 병행합니다. 약물은 보조적 수단이며 장기 의존을 피해야 합니다. 밤마다 깨는 현상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의 균형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새벽 각성이 반복될수록 뇌는 그 패턴을 강화학습하고 다음날 피로는 다시 불안을 높여 악순환을 만듭니다. 따라서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패턴을 기록해 보십시오. 깨는 시간, 횟수, 전날 카페인과 음주 여부, 낮 졸음 정도를 2주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보이면 해결 방향도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고 교정하면 수면은 회복됩니다. 밤마다 깨는 건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그냥 참고 자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새벽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그 시간을 각성의 시간으로 학습하고 교감신경은 점점 더 예민해집니다. 한번 깨는 경험이 반복되면 또 깨면 어떡하지라는 예기 불안이 생기고 이 불안이 다시 코르티솔 분비를 자극해 실제 각성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실제 임상에서 수면 유지 장애 환자들은 처음에는 한두 번의 각성이 문제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 잠자리에 드는 순간부터 긴장이 시작되고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굳어버립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회로를 강화합니다. 그래서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수면의학 클리닉에서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은 기록입니다. 며칠만 적어도 패턴이 보입니다. 몇 시에 잠들었는지, 몇 시에 깼는지, 화장실은 몇 번 갔는지, 전날 커피는 몇 잔이었는지, 술은 마셨는지, 운동은 했는지, 낮에 졸았는지 이런 단순한 항목을 2주만 기록하면 원인 단서가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회식이 있었던 날마다 새벽 3시에 깬다면 알코올의 영향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술은 잠들게는 하지만 렘수면을 억제하고 새벽에 반동각성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한 날은 덜 깨는 패턴이 보인다면 체온 리듬과 수면 압력의 정상화가 도움을 준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먼저 찾지만 약물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졸피뎀 계열이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단기적으로 수면 시간을 늘릴 수 있지만 장기 사용 시 내성, 의존,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특히 고령자에서는 야간 각성 후 화장실 이동 중 낙상 사고가 실제로 빈번하게 보고됩니다. 그래서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도 4주 이상 연속 사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인지행동 치료 기반 불면 치료가 1차 치료로 권고됩니다. 자극 통제는 침대에서 2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 조용한 활동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는 방법입니다. 수면 제한은 실제로 자는 시간만큼만 침대에 머무르게 해 수면 압력을 높이는 기법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2에서 3주 지나면 수면 효율이 8,590%까지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요가 원인이라면 저녁 수분 섭취를 조절하고 오후 늦은 시간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피해야 합니다. 신부전이나 당뇨가 동반된 경우 기저질환 조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약물 치료 후 야간 각성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혈청 페리틴 수치를 확인해 50나노그램 이하라면 철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단순 영양제 복용이 아니라 의학적 용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면 첫 주부터 새벽 각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환자들이 인생이 달라졌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밤새 산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뇌가 더 이상 위험 신호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새벽 2에서 4시에만 깨는 경우 특히 우울감이 동반된다면 정신건강의학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새벽 각성은 우울장애의 핵심 생물학적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항우울제 치료와 인지치료를 병행하면 수면 구조가 서서히 정상화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과 연속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얕은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다시 렘수면으로 이어지는 90분 주기가 반복됩니다. 이 주기가 중간에 계속 끊기면 성장 호르몬 분비, 기억 공고와 면역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간을 누워 있었어도
개운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더라도 수면 관련 산업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웨어러블 기기, 수면 추적 앱, 안마 커튼, 기능성 침구, 멜라토닌 보충제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는 그만큼 만성 수면 문제가 흔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기 데이터만으로 자가 진단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손목기기는 각성과 수면을 완벽히 구분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깊게 자는데도 기기상으로는 자주 깬 것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무호흡은 거의 감지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부터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다시 정리합니다. 잠자기 전 소변을 보고 침실에서는 시계를 치우십시오.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 뇌는 계산을 시작하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새벽에 깨더라도 큰일 났다라는 생각 대신 지금은 수면 사이클 중간일 뿐, 다시 잠든다 라고 인지전환을 하십시오. 침대에서 뒤척이며 30분 이상 잠이 오지 않으면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독서나 호흡을 하다가 졸릴 때 다시 눕습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고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십시오. 주말 늦잠은 일주기 리듬을 더 흔듭니다. 그리고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낮 기능 저하가 분명하다면 수면 클리닉 방문을 미루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원인을 찾고 교정하면 70에서 80%는 의미 있게 호전됩니다. 밤마다 깨는 현상은 체질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해석하고 대응하면 수면은 회복됩니다. 깊은 잠은 노력으로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은 우연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밤마다 자주 깨는 현상은 단순한 나이 탓이나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취침 후 1에서 2시간 내 각성은 수면 무호흡증을, 새벽 6에서 4시 각성은 우울 불안 장애나 렘 수면 관련 호흡 장애를, 2에서 3시간 간격의 반복 각성은 주기성 사지 운동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수면 유지 장애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정확한 원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코골이, 야간요, 다리 불편감, 낮졸림이 동반된다면 수면 다원 검사를 고려해야 하며, 치료는 수면일생 교정과 인지행동 치료가 우선이고 원인 질환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물은 보조 수단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밤중 각성은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건강 지표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